지금 김정은의 근황, 파격적인 결정. 이것을 지금 열배나 또한 북한도 예전의 북한이 아니다. 북한도 변했다. 동거들 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식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은 일제히 인상, 그래도 월수 하나로 7,700원 정도. 지난 12월부터 북부 도시에서 모든 직장에서 실시. 북한 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국영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노임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승폭은 연초에 비해 10배 정도에 이릅니다. 여러 지역의 취재 협력자가 조사에 전해왔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전자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파격적인 임금 인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간부도 쌀 2kg 살 수 없는 수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한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의 목적은 국영 식량 전매점, 양곡 판매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구입하는 비용에 충당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세에 대해 최근 북한은 노임, 북한에서는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임 체계에 대해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2023년 3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노임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영기업의 한 달 노임은 일반 노동자가 대체로 1,500원에서 2,500원, 하급 간부는 4,000원, 과장 및 부장급은 6,000원에서 8,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의 간부 공무원은 5,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습니다. 3월 시점 실세 환율은 1,000원이 한화 약 155원, 즉 최고급 인사 8,000원이라도 불과 한국돈 1,24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시중 식량 가격은 1kg에 이 흰쌀 백미죠. 1kg당 백미 6,000원, 옥수수 3,000원 정도였으므로 공정 노임의 구매력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 팬데믹 이후 공무원에게는 식량 배급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군대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의 명목으로 빠지니까 노임에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북한 내부 협력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3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노임 체계. 2020년 이전에는 식량 배급이 나오는 것은 공무원이나 기업의 일부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상행위와 사적인 임노동, 뇌물 등 다른 방법으로 현금 수입을 얻어 시장에서 식량 등 필수품을 사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전에는 토목공사 등 사적인 일용직에 나가면 하루에 1만원 정도는 벌었던 것입니다. 2023년 3월 조사 당시 노임 수준은 2009년 11월 말 김정일 정권이 단행한 화폐개혁, 통화를 100분의 1로 절하, 화폐개혁 이후 2배 정도 상승했을 뿐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기업의 재량권이 대폭 인정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 중에는 월 노임 30에서 50만원, 여기에 백미와 식용유, 술, 고기 등을 현물 지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교원만은 예외였습니다.
2019년경에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 정도로 임금이 인상되었고 전무했던 식량 배급도 나오게 됐습니다. 학부모에게 금품 요구와 뇌물 수수가 횡행하자 김정은이 직접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급이 임금이 10배 이상 파격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화로 5,400원에서 7,700원 정도. 북한 내부 취재 협력자들의 정보를 종합하면 2023년 4월에서 9월 사이 노임은 한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 국영기업의 경우 월액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서 12월에 추가로 그 2배 이상이 인상된 것입니다. 12월 조사로 밝혀진 한 달 노임의 개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과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한 것은 공무원 외에 구리광산, 철광산, 제지공장, 신발공장 등입니다. 공무원 한 달 노임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교원 3만 8천 원에서 5만 원, 국영기업 노동자 3만 5천 원, 연료보장, 퇴직자의 연금 2만 5천 원. 이 시점에서 1,000원은 한화로 약 153원. 즉 종합을 하면 월급을 노임을 10배 이상 파격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한국 돈 한화로 7,700원 정도. 아시아 프레스에서는 현 시점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이외에서 조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과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임금 인상이 있었다는 확정은 없지만 국가 통제 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노임 개편이므로 전국 공통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당초 노임 인상은 국영기업부터 차례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 12월부터 실시한 것이 많다라고 북한의 양강도 협력자는 말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수는 많지 않지만 국영기업 내에서 별도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월 수입을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 내에서 만든 맥주와 빵, 과자 등의 소비품을 판매해 나온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노임과는 체계가 다르지만 이익이 나오면 나올수록 몫이 늘어나는 직장에서는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왜 단번에 노임을 10배 이상 끌어올렸을까? 서두에 말했듯이 직장에서 지급되는 노임을 양곡 판매소에서의 주식 구입 비용으로 연기한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칼로리 정치를 하기 위한 김정은의 통치 전략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북한 노동자들 평균 받는 급여, 노임이 한국 돈 7,700원.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현재 북한의 개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동고를 하면은 동고가 들키면 체포. 평양 방호사령부 소속의 무기고가 털렸으며 AK 수십 정이 털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개성 아이들 남조선 말투 뜯어 고쳐라. 타 지역 교원 파견. 소식통
개성시 아이들 말투 평양 문화어로 바꾸기 위해 남포시에서 교원 30명 강제 배치, 개성이 발칵. 북한 당국이 새해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 일명 세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성시를 대상으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관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조선 한국 말투와 유사한 억양을 사용하는 개성시 주민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 평양 문화어 보호법 방침 관철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의 교원 대학을 졸업한 교사 30명을 최근 개성시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성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과 비슷한 말투를 쓰고 교원들도 대부분 개성시 토박이들이어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따르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중앙에 올라갔다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평양 근처인 평안남도 남포시에 교원대학 졸업생인 여교사 30명을 개성시에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개성시에 지역 특성상 남조선과 유사한 언어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까지 그러한 언어를 물려받는 것은 평양 문화어 보호법과는 거리가 먼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양 주변 지역의 교사들을 개성에 파견해 개성시의 유치원, 아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에게 평양 문화어를 가르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어린 아이들부터 평양 문화어를 사용하게 해서 개성 지역 주민들의 남조선 어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성시에 파견된 교원은 30명이지만 북한 당국은 앞으로 개성시 유치원과 소학교에 타 지역 출신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교육당국은 이번에 개성시에 파견된 30명의 교원들을 선물교원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양 문화어를 가르쳐주는 선물 같은 선생님들이라며 해당 교원들을 지켜 세운 셈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 교원들이 배치되자마자 학부모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교원들까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비슷한 개성시 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개성 토박이 말투일 뿐 남조선 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의 말투를 쓰는 사람들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식통은 평양말과 비교하면 평양 사람들은 발음을 오와 비슷하게 하고 개성 사람들은 어는 발음에서 말투가 간사하고 간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토백이 말투를 바꾸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지역 특성을 말살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국가가 개성 사람들을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로 몰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정에서 개성 토박이 말을 사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상당히 헷갈려 한다라며 집에 와서 부모가 잘못된 말투를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부모와 형제를 떠나 낯선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도 개성에서의 교원 생활을 힘들어 한다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교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니 아이들도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이 즐겁겠냐라며 국가가 하다 별짓을 다 한다는 비난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개성에서 군복무를 해서 말투가 거의 서울 말투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를 잡겠다는 저 김정은의 발상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동고 적발시 체포, 노동 단련대 처벌. 김정은 집권 이후 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상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는 물질적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나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 혜택은 보통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다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북한 내부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추정한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88명에서 2023년에는 1.79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체제 유지의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출산 장려를 위해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가 동시에 사상교육과 집단 단속, 체포,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오늘날 북한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는데 최근 동거하는 남녀에 대한 체포, 단속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약 5년 전에서 6년 전부터 북한은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북한 젊은 남녀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시마루 지로씨는 북한에서 결혼 신고를 안 하고 부담을 피하면서 동거하는 세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에서 엄청 신경을 쓰면서 2020년 이후부터는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거나 밝혀지면 긴급 체포를 해 2달에서 석 달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조치입니다. 그 전에 동거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결혼 등록을 하라고 부모 동생을 통해 설득도 합니다. 하지만 숨어서 계속 동거하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 이후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고 합니다. 드물지 않고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하다 동거를 하다 들키면 긴급 체포 후에 노동 단련대까지 보내는 이런 충격적인 시대가 됐다라고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밝혔습니다. 자, 저의 WTR 소식이 보내온 소식.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평양 방호사령부 소식통에 밝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것은 작년도 6월 달부터 북한 곳곳에서 인민군 군인들의 자동보총, 그러니까 남조선 말로 하면 AK 소총이라고 하지요. 작년도부터 북한 군 자동보총 탈취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달 정성산 TV에서도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는 황해남도에 있는 사군단 소속의 무기고가 털려 수십 종의 AK 자동보총이 탈취당하는 사건을 방송했지요.
그때도 AK 소총 14정, 또 이 수류탄 약 30발 정도가 황해남도에 있는 인민군 모 부대에서 탈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군 보위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총알 한 발을 잊어버려도 온 중대가 나서서 그 총알을 찾을 때까지 며칠이고 탄약을 찾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총알 한 발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6월 달에 이렇게 황해남도에 있는 인민군 AK 무기고가 털려서 그 당시에 인민군 보위사령부와 또 국가보위부 반탐 쪽까지 파견이 돼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작년도 6월달 이 사건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0월달에도 이 함경북도에 있는 8군단 소속의 무기고가 털렸는데, 이 당시에는 야외 훈련에 나왔다가 밖에다가 무기를 해놓고 잠을 자던 8군단 소속의 이 AK 소총이 털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함경북도 무산 R 소식통은 최소 6정 이상이 털렸다라고 소식을 보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평양시 방어사령부 소속의 인민군 고사기관총 소대가 털린 겁니다. 평양시 방어사령부 소속 이 고사기관총 소대는 여성 고사기관총 소대입니다. 여성 고사기관총 소대가 어느 날 밤 갑자기 비가 와서 근무를 서던 그 여병사가 무기고 앞에서 근무를 섰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하급병사가 비 내리는 새벽에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괴한들이 그 하급 여병사를 납치를 했답니다. 납치를 해서 입을 묶어놓고 눈을 다 가리고 마대짝에다 넣어서 산속에 가다 놓고 비가 오는 속에 무기고 뒤쪽으로 가서 북한의 무기고 담벼락은 대부분 진흙이나 석회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속에 가지고 온 손도끼와 장비를 이용해서 무기고를 털기 시작해서 1시간 만에 무기고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있던 AK 수십 종을 순식간에 가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소한 4명에서 6명의 괴한들이 무기고를 습격을 시작을 해서 끝낼 때까지 무려 1시간 반 안에 싹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상이 걸리고 인민군 보위사령부,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가 들이치고 했는데 그 하급병사는 산속에서 찾았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나는 그 괴한들이 기습에 정신을 잃어서 입이 묶이고 눈이 묶이고 그 안에서 마대짝 속에 자루 속에 정신을 잃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 사건이 올해 1월 달에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주범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런 AK 탈취가 계속 뒤를 잇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